민학수의 올댓 골프 속에 있는 코너 학수 고대 골프입니다. 리브 골프가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선수는 앤서니 킴이었어요. 네. 재미교포인 앤서니 킴이었는데 전에 혹시 우리 김민아 아나운서 그 앤서니 킴이 잘하던 시절에 그때 혹시 경기나 이런 거를 중계로 봤던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소문만 들었죠. 사실 그 친구가 이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뜸을 들이고 굉장히 슬로우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상당히 질량이 있다고요. 대부분의 팬들이. 네. 되게 그래서 이제 뭐 한때 그 골프계의 거북이. 거북이. 미국 언론들이 그냥 그 사람들 그런 그 슬로우 플레이, 늑장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래도 한번 든 습관은 잘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앤서니 굉장히 그 이 화제성이 높은 선수였어요. 거북이 아니면 거의 달팽이 아닌가요, 애들? 천천히 가는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골프의 그 아주 최대의 적이 슬로우 플레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 맞지 않거든요. 골프는 그러지 않아도 약간 꼰대 스포츠다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데 경기는 안 하고 계속 뭘 이렇게 보고 연구만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샷은 언제 하려나. 그러니까 이 중계가 재미없어지고. 근데 앤서니 킴은 그게 없어요? 인터벌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쏴요. 쏙싹거예요.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야생마처럼 그쵸. 10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 머리 스타일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버클을 AK라고 자기 그 이름 인식하고 굉장히 크게 쓰고 다니고. 근데 실제로 그 앤서니 킴은 훈련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연습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친구가 그 경기할 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그 여자친구를 카트에 태워서 이렇게 그 연습 나무 다닐 때죠. 진짜요? 검색해봐야지. 진짜요?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한 선수였어요. 근데 그 앤서니 킴은 또 뭐 PGA 투어에서 우승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 라이더컵이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유럽이 훨씬 우승을 많이 했어요.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이 있는데도 세계 랭킹 1, 2위가 있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야구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원투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뭐 말도 안 하고 단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앤서니 킴이 나와가지고 앤서니 킴이 한 번 그 미국 대표를 나갔는데 그때 이겼어요.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 뭐 본인이 우승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승점을 많이 있다. 네. 상대를 계속 그때 세르히오 가르시아랑 이제 경기를 하는데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기브라고 하죠. 컨시드 정확한 컨시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자꾸 쳐다봐요. 이거 오케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표정으로 보면 안 줘요? 딴 데 쳐다보고 아주 심리전에도 능한 선수여서 나중에 이제 그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제프에 무너졌어요. 그쵸.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그 아마추어들이 느끼는 심리도 그쵸, 그렇잖아요. 똑같이 느끼지. 그래서 그 앤서니 킴은 사실 제2의 타이거 우즈라는 표현 못지 않게 타이거 우즈를 이제 버금가는 선수가 있지 않겠느냐. 스타성, 그다음에 경기력 골고루 갖췄죠. 네. 근데 그 이제 돌연 2012년에 그 사라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15년에 딱 그 AP 통신에 미국에 굉장히 그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가 공백 이제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고 은퇴 선언 딱 기권하고 나서 소문이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골프를 더 이상 안 하면 그때부터 소문이 있었구나. 그런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때 벌써 그 친구가 이제 대회에 나오지 않고 그러는 게 계속 되면서 모두 관심사가 집중됐을 때 AP 통신에 나와가지고 그
완전히 부상으로 잡혀가지고 6, 7군데 부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뭐, 골프 선수들은 이제 목하고 네. 허리, 그다음에 손목, 그다음에 발꿈치, 이 발목 아킬레스 이런 것들을 자주 다치는데 거의 뭐 빼놓지 않고 다 종합병동이죠. 타이거 우즈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하는데 앤서니 킴이 어린 나이에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 된 거였죠. 그러다가 복귀설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작년 1월이었어요. 지인들 취재를 통해 가지고 딱 한 뒤에 결국에 그래도 앤서니 킴이 굉장히 이제 복귀를 망설이다가 그렉 노먼이 집을 찾아갔대요. 그 사이에 이제 앤서니 킴은 사실 사실상의 은퇴 이후에 결혼 생활을 굉장히 그 아내에게 헌신하고 네. 굉장히 자상한 아빠로 이렇게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딸이 한 서너 살쯤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귀엽고 평범하게 사는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복귀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컨셉이겠죠. 아주 옛날처럼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약간 건달 비슷하다고 할까 그런 걸음걸이 이렇게 뭔가 도전적인 그다음에 옷차림이나 이런 게 골프의 기존 컨셉하고 좀 다른 이렇게 반항아적인 그런 분위기가 훨씬 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거의 12년 전 그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 근데 실력은 전혀 녹이 슬었죠. 혹시 골프를 한동안 그만두다가 이렇게 복귀전을 치러본 적이 있습니까? 한 1년 정도 쉬어본 적은 있는데. 그러면 골프가 상당히 이제 녹이 슬었다고 할까요? 그쵸. 잘 안 되죠. 안 되죠. 모든 게. 근데 이번에 이제 3라운드에 걸쳐가지고 16 오버파를 쳤어요. 그러니까 첫날 6 오버파, 둘째 날 6 오버파, 셋째 날 4 오버파를 쳐서 조금씩 경기력이 좋아지는 거는 대회 중에 이제 느낄 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세계 정상급 수준에서 경기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톱 플레이어 선수들의 가장 좋은 지표들은 뭐냐면 그린 적중률이라고 해서 이제 파4홀 같은 데서는 이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는 거. 그래야 버디 기회를 잡죠. 그렇죠. 파3 홀에서는 티샷을 그린에 올리고 파5 홀에서는 두 번째 샷 혹은 세 번째 샷 안에 이제 그린에 공을 올리는 거를 그린 적중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타이거 우즈가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2000년과 2001년 때 거의 80%에 이르렀어요. PGA 투어에서는 역사상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싶어요. 그 그린 적중률이요? 오. 10번을 치면 그린에 8번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디 찬스가 얼마나 그게 80% 정도가 높은 거예요? 프로들한테? 지금 이번에 앤서니 킴은 그린 적중률이 48%였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48%인데 50%가 넘지 않는 유일한 선수였어요. 또 유일한 그렇구나. 일단 티샷이 이렇게 페어웨이에 떨어지는 비율이 38%니까 어디 나무 사이에서 치거나 러프에서 치거나. 이번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러프보다는 이제 나무나 이런 좀 장애물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어렵게 치니까 두 번째 만에. 앤서니 킴은 이제 리브 골프 올해 다 뛰는 걸로 계약이 된 거겠죠? 그 계약 조건은 중에서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그거예요. 작년까지는 리브 투어가 48명으로 팀으로 했잖아요. 한 팀에 4명씩 이렇게 4 곱하기 12 이래서 48명이 뛰었는데 올해부터는 54명으로 해요. 늘었구나. 논란이 이제 가세하면서 이게 캡틴 시스템이에요. 캡틴이 한 팀 나머지 동료 3명과 함께 한 팀을 이뤄서 4명이 하는데 그게 방식은 포뮬러 1하고 같은 방식으로 해요. 이 리브 골프가 이 국가별로 팀을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국가별로요? 근데 같은 국가가 아니던데? 근데 지금 이제 짝이 안 맞는 선수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보면
국가가 모자라면 라틴 선수들은 라틴 네, 선수. 그 인도 선수랑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우승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아. 다국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국적 베이스로만 하는 건 않아요. 아니고. 하지만 예를 들면은 미국 골프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한국 쪽 선수들로 하면 한국 팬들이 엄청나게 응원할 것이다. 맞아. 맞아. 합리적인 추정이죠. 네.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일본 선수를 일본 선수들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 놨지만 아주 유명한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야마 히데키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요남보다도 더 높은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하려는. 맞아, 그 기사도 몇 번 났었어요. 그런 의사를. 그 이유는 이제 리브 골프에서 각국 스타들이 모인 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대항전 느낌이 좀 났으면 조금 더, 지금 그리고 나라 유치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우디 끝나고 홍콩을 오고 아시아권 그 유치를 계속 하잖아요. 지난번엔 태국에서도 마지막 대회 했었고. 그러니까 그것 흥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오겠네. 그런 구상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리브 골프가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뭐 무한정 이렇게 돈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어디선가 벌어야 되는데 일단 아직 중계권료에서는 전혀 돌파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아무나 해라.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그렇죠. 중계를 볼 수 있고. 제가 2022년 6월에 리브 골프 중계를 이제 SBS 골프에서 하는 거예요. 틀었는데 MBC에서도 하고 SBS하고 스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중계권은 도대체 주인이 있냐 이랬더니 우선 맛배기를 다 하라 그랬다. 그래서 갑자기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선수 이름이 안 나오고 게임 방송 보는 것처럼 반짝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Let's see some magic. 그리고 선수 할 때 막 움직이는 거 이렇게 따라가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그냥 뭐 이렇게 젊은 타겟이라고 하기에는 그 화면을 보는데 좀 약간 너무 놀랐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럼 중계권에 대한 그 수익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 거의 없는. 그렇구나. 한국에서도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 중계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팔로우 하기에는 그 PGA 안 하고 일로 온대. 얘는 또 리브 간대. 그런 뉴스만 계속 듣지. 이렇게 깊은 얘기에 대한 이해도는 좀 전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리브 골프의 부상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국 팀이 있다고, 한국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근데 다들 이제 리브 골프에는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임성재 프로라든지. 임성재는 안 가실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PGA 투어에서도 굉장히 핫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배상문 프로. 그러니까 김민희 프로 뭐 이런. 조건들이 되게 리브 골프도 선수들을 데려올 때 굉장히 PGA 투어에서 지금도 우승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걸 스타를 제1 기준으로 삼아요. 네. 그러니까 우승을 전에 많이 했어도 그런 레전드 선수를 지금 그냥 김주영을 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임성재, 김주영을 원한다. 그냥 최경주를 원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딱 뭘 원하는지 알겠네요. 최경주 같은 선수는 캡틴으로 데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필 미켈슨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각쪽의 스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려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스폰서가 되지 않겠느냐. 거액의 스폰서가. 김시우 프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의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이제 PIF가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건데, 네. 그게 실현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여요. 그래서 언제까지 리브 골프를 이와 같은 틀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직도 궁금해요. 사실은 올해 작년 6월에 이제 통합 3자 합평선을 하면서 더 이상의 스카우트는 하지 않겠다는 추측을 했는데 그 추측이 무색하게 연남도 데려갔고, 그다음에 지금 앤서니 킴도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집에서 찾아가 아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돈도 넉넉하게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야마 히데키까지 데려갈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리브 골프를 PGA 투어 위에 존재하는 오.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원래의 목표였어요. 네. 그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리브 골프 특집처럼 근데 리브 골프 기사를 보다가 다들 저처럼 읽다가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골프 기자님들은 또 이게 자기들끼리 원래 또 싸우고 해결 안 되고 이런 거 계속 써야 되니까 기사는 계속 올라오는데 이해도가 조금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재밌어졌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이제 좀 궁금해졌어요. 더 이제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작년에 갑자기 난데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제부터 그 PGA 투어하고 PIF, 그러니까요. DP 월드 투어가 네. 3자 합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걸 선언해서 도대체 이게 뭔 얘기가 싶었는데 그때 그 공교롭게도 그 발표를 선언하기 직전에 그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빈살만이 PIF의 사실상 그 소유주예요. 네. 가장 큰 그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빈살만이 이제 소프트 파워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포츠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미어 리그의 팀도 그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계는 아예 그 PGA 투어라는 플랫폼을 이 사우디 리그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겠다는 구상을 갖고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년째인데도 전혀 그 이렇게 톤 다운 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취재를 많이 가보셨잖아요. PGA 네. 투어도 가보시고 리브 아직 골프도 리브는 가봤어요. 어디로 가보셨어요?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주에서 하는데 일단 가보면은 되게 그 이렇게 뭐 쇼골프 같은 데 가는 것처럼 네. 미국의 쇼골프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려는 라스베가스 쇼골프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술 식으로. 마시고 그냥 골프 치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칠 사람들 치고 그냥 뭐 피닉스 오픈 느낌 막 다 네. 환호하고 음악이 그렇게 크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맞죠? 선수가 자기 음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그 들면 이제 조용한 그게 아니라 야구 등장음악 응원가처럼 그쵸? 김연아가 나오면은 네, 투수 등판할 때 음악 틀어주듯이 등장 음악 틀어주고 한다더라고요. 번쩍번쩍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모토는 그 Make it louder예요. 오, loud. 네. 소리가 들리면 사실은 이제 PGA 투어는 대부분의 대회는 연습하는 네. 매너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골프가 그렇게 뭐 진지한 축구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재미있게 즐기다 가면 좋지 하는 컨셉으로 골프의 미래는 엔터테인먼트 네. 하는 게 그 리브 골프의 철학이고 거기에 선수들이 굉장히 그 동의한다고는 해요. 근데 하지만은 그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게 골프의 미래는 엔터테인먼트 네. 하는 게 리브 골프의 철학이고 거기에 선수들이 굉장히 그 동의한다고는 해요. 근데 하지만은 그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게 리브 골프가 3라운드 대회고 네. 그다음에 컷이 없는 대회고 네. 일정한 선수만 뛰게 돼 있잖아요. 네. 54명이 시즌 8개 대회 정도? 구성이 되면 그쵸. 그 처음에 18개 하고 지금은 이제 12개로 늘었어요. 아, 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런 투어는 경쟁력 오픈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투어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렇죠. 34개 정도 뭐 2주 쉬고 지금 뭐 KLPGA만 해도 정말 추운 날 정말 더운 날 빼고 다 지금 대회를 넣고 그렇죠. PGA도 솔직히 얘기하면 유러피언 투어 갔다 오고 한 주도 안 쉬고 투어를 뛰는 게 거의 그게 그렇죠. 투어인데 리브 골프? 이건 그냥 다른 거죠. 특히 예, 이제 이벤트가 돼버리는 거죠. 특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컷이 없다는 거. 네. 그러면은
모든 선수가 3라운드를 다 완주할 수 그러니까.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그러면 참가비를 주잖아요. 참가비를. 1등부터 뭐 다 주게 되면은 그 다른 그러니까 24개 투어를 이렇게 그 공식으로 이 랭킹 포인트를 점수를 매겨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 투어다 하면 한국 투어에서 그 투어 전체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 24, 가산점. 전 세계 24개 투어를, 어허. 그러니까 미국에만 해도 사실은 이제 투어가 3개가 있는 셈이에요. 그쵸. 미국 일부 투어, PGA 투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PGA 일부 투어인 컨페리 투어. 그쵸. 그다음에 챔피언스. 3부 투어에 해당되는 투어가 있어요. 캐나다 투어가 3부. 아, 네. 그렇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국도 일부 투어가 있고 일부 투어가 있고, 그쵸. 일본도 일부 투어가 있고 일부 투어가 있고.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전체 24개래요? 24개. 오. 근데 이 리브 선수들이 대부분 갈 때는 세계 상위권 선수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그 이제 마스터스 올 4월에 열리는 마스터스에 나갈 수 있는 리브 선수가 13명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렇죠. 반증을 하는구나. 점점 이제 세계 랭킹 포인트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하고 그다음에 그 올림픽에 점점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리브 골프로 가는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은 한 번 더 망설이게 되겠죠.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3자 합병이 어떻게 되느냐가 여러 가지로 앞에 앞으로의 그런 골프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사실 저도 흥행적인 측면에서 PGA 투어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극명하게 다르더라고요. 이 조에 유명한 선수가 있으면 갤러리들이 정말 그 티오프 시간에 쫙 기다리는데 좀 PGA 선수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도 좀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은 그냥 뭐 저희 주말 골프 치듯이 끝이 않아요. 그냥 걸어가고 그냥. 네, 근데 그만큼 인기 선수와 인기 선수가 아닌 그거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미안할 정도로.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나는 그래도 여기 오늘 타이거 우즈가 나왔는데 다른 선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갤러리를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뭐 우리나라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포츠 선수가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스타 플레이어를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스타 플레이어를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국가대표 경기가 모처럼 열리면은 손흥민 선수를 보러 저는 이제 예전에 축구를 담당했던 적도 있고 뭐 지금도 축구 경기가 있으면 가끔씩 가는데 굉장해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것 이상으로 이제 뜨거운 날씨를 받는 네. 사실 타이거 우즈. 그쵸. 출전하는 골프. 네. 그러면 타이거 우즈는 사실은 이제 성적과 관계없이 네. 거의 홀 거리가 보통 450에서 500야드가 되는 쫙. 그거를 한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요. 맞아요. 보통 뭐 일본어 같은 데서는 한 10겹으로 사람들이 진짜. 둘러싸여가지고 네. 이렇게 그 타이거 우즈 경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잔망경 같은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거울이 반사되도록. 이렇게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열기가 슈퍼스타만이 그쵸?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이제 리브 골프는 돈으로 어마어마한 상금,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그런 계약금으로 사람들의 눈을 동그랗게 만들죠. 네. 뭐 대회가 열리면 우승 상금이 개인전 400만 기본적으로 받는데 사실 400만 불이면은 그죠? 한 50억 원, 네. 55억 안팎의 돈이 그것도 나이가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선수들이 그 사흘 동안 경기해가지고 벌 수 있다. 그런 걸 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시청률이나 이런 거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은 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뉴스성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막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점에서는 그 필 미켈슨이 나이 50이 넘어서 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잖아요. 메이저 대회 최고령 그 메이저 우승 기록을 세웠는데 그때 전 세계 수많은 골프 팬들의 가슴이 뛰었죠.
네. 뭔가 희망이 됐고 꿈이 됐고 그쵸 감동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미케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죠? PJ 투어가 출전 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그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아마 받고 있지만은, 근데 그 내면적으로 뭐 고민도 좀 하지 않을까? 왜냐면 뭐 돈이 전부기도 하지만 프로 스포츠 돈이 전부가 아니기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민아 아나운서는 골프를 가장 그 흥미롭게 봤던 토너먼트가 어떤? 좀 마스터즈죠. 마스터즈. 네, 그때 코로나 때 마스터즈 타이거 우즈 우승했을 때. 아, 그 직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 아 맞아 직전에 야 진짜 재밌었어요. 2019년 타이거 우즈가 우승할 때가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잊기 힘들 정도로 맞아. 그 엄청난 드라마였죠. 네. 그 장면은 영화도 그렇게 연출을 못할 것 같아요. 풀샷에서 그 홀을 마지막 홀 걸어오는 그 갤러리들의 장면과 그 타이거즈의 모습과 아들 찰리가 나타나는 모습과 그게 생생하게. 네, 정말 몇 번을 봤는데 너무 이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계속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계속 하게 했고 그때 뭐 나이키 계약과도 뭐 연관이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남겼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골프는 타이거 우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1996년에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에 데뷔한 이후에 그 타이거 전 세계 모든 골프 대회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는데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지 않는데.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타이거 우즈가 우승한 대회와 우승하지 못한 대회. 왜냐하면 그 마스터스에서도 5차례 타이거 우즈가 우승했는데 그 5차례 우승할 때의 그 시청률이 그 역대 그 프로골프 TV 시청률 다 상위권 10위 안에 있어요. 와. 그러니까 뭐 그 어마어마한 전설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능력에서 그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그 스포츠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뭐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 프로골프의 가장 큰 그 경쟁력이 아닐까. PGA 투어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저는 미국 골프에서 만약에 타이거 우즈를 데려가다 보면 양상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쵸. 네. 기사도 많았었는데 결국 뭐. 타이거 우즈가 뭐 거의 무려 뭐 10억 불 가까운 돈을 주겠다는데도 가지 않았으니까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또 단점들도 많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네. 옛날에 그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것 그다음에 운전하다가 다양한 그 시련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 PGA 투어에서 갖고 있는 그 레전드로서의 히스토리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건 아닌가 돈보다는. 그리고 그걸 지키면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맞은 생각해. 네.